안녕하십니까. 저 충주 출신 국회의원 윤진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우리 송강호 의원님 사무소 개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아주 서서히 내렸습니다. 전국에. 이것이 아주 좋은 그런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의 상당수를 충북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천단양이야말로 충북정치 1번지다. 이 제천 단양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정치, 발전하는 제천단양, 대한민국의 큰 일꾼 송강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구의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한번 후보자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 번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본회장이신 윤병훈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군원 약총시장 상임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정 보고 한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천이 제일 추웠습니다. 18도, 영하 18도.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연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추워서 못 오시는 양반은 날이 따뜻해도 안 오실 거다. 강추위에 오시는 일당백이 될 거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날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앞을 잘 못 보시는 분, 모든 분들이 시골 각 구석구석에서 참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눈시울이 올 정도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개소식을 날짜를 잡고 그저께부터 오늘이 폭설과 함께 굉장히 출 것이다 라는 일기예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할까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역시 추운데 오시는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 폭설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는 단체장님, 앞쪽분에도 오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야말로 제천과 단양의 미래를 생각하는 송강호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제가 11시에 개소식을 하고 그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참모진이 12시서부터 각 읍면별로 시간을 짜가지고 5시까지 이 개소식 행사를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아마 이 행사가 끝나고 점심 아마 1시부터 2시 또 3시, 4시, 5시 마지막까지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날씨가 참 꽃이같이 추운 이 날씨에 와주신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를 하면서 꼭 보답드리겠다 하는 그런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단영이 제가 정치에 입문할 적에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우리 제천 단영은 내륙의 오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교통망이 좋아야지만 관광도 개발할 수 있고 접근하는 교통망이 좋아야지만 물류비용을 절약하는데 최대한의 노력하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도로망과 철도망이 나쁘면은 아무리 오라고 사정을 해도 기업인들은 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SOC에 결대 투자를 할 거다. 사실은 선배들이 다 해놨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그 교통망을 제대로 안 해놨다면은 차가 못 다니는데 어떻게 SOC 투자를 안 합니까? 바로 제천 단양도 제 선배 정치인들이 SOC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반,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됐다면은 저는 절대 SOC에 투자하지 않고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보다 더 앞서가는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천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저는 SOC 투자에 온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100억을 투자하면은요, 제천 시내에다 건물을 지으면은요, 한 12, 3층 크게 질 수 있습니다. 보이죠? SOC 투자는 3,500억을 투자한 장락철도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혹자는 송광호 행기 멋있어. 오늘 오신 김에 저기 쭉 보십시오. 그동안 정치하면서 110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제가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한 일이 없는가? 아마도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5대, 17대 8년 동안 제가 일을 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수한 첨단 과학 생산 제조업체를 유치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중국의 대기업과 연계해서 일본의 대기업과 연계해서 청풍호를 혁신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천 단양이 잘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존경하는 윤주식 의원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17대 제가 쉴 때입니다. 혁신도시가 제천으로 오도록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통합민주당에 입당한 뭐 씨가 있는데 그 양반하고 내가 장관을 만나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넌 들어오지 마. 꼭 들어와라. 그때 지금 여수 박람회 그 추진하는 위원장 그 양반이 그때
강동석 장관이 맞습니다. 제천이 세종시서부터 150km가 되죠. 그거 보니까 전라도는 전라북도, 경상도는 구미, 그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쪽을 주기 위해서 12개를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확답을 그 사람 있는데 받았어요. 왔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또 그때 무엇을 했느냐? 기업도시를 유치를 하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도시가 주위로 갔지 않습니까? 역시 혁신도시가 되고 기업도시가 되면 뭐가 되냐? 거기 오는 세금 혜택, 땅 살찌게 부지 매입할지게 돈 주는 거,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하게 생각하면은 왜 제천에 안 오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누가 놓쳤느냐?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세월을 잊어버리는 분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기억을 확실히 해야지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SOC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천 다낭에 계시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이 저의 상정이다 하는 얘기를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놨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KTX 민간인 민영화 하겠다고, KTX만 딱 잘라서 민영화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사업 유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마 중앙선을 이래 가다 보면은 제천처럼 철도와 관계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들이 왜 제천 시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청풍호 호수 주변 수변지역 개발 특별법, 야당이 그냥 악착같이 반대하면서 제 의사봉을 막 뺏어가고 제 뒤에다가 의사봉을 집어 던지고 이런 극렬한 반대, 저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바로 제천 단양이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니까. 바로 우리 제천 단양 국민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니까 서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정권의 이해관계보다는 우리 상전인 제천 시민 단양 국민을 위해서 분투 노력해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조금 지루하시지만 제가 좀 차근차근히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대 공약을 물길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던지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건 뭐냐? 충주댐 이후에 우리 청풍호, 우리 윤지식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청풍호 주변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옛날에는 돈 하나 청풍호에 집을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개발할 수 있다. 근거와 또 한 가지는 뭐냐? 중부 내륙지역, 제천, 단양, 서쪽에는 충주, 남쪽에는 영주, 동쪽에는
영월, 평창, 북쪽에는 원주, 그 중심에 제천 단양이 있다 이게. 거기에 묻혀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충주호 개발 플러스 중부 내륙 관광 개발이 바로 충주호 물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이제 저는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쭉 보면 아시지만 충주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수상 비행장, 수상 충주호에 비행기가 날리도록 수상 비행장을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또 청풍호 물길 따라서 올레길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 홍사에서는 또 이쪽에 보면은 뭔가니 국제민속 단지, 의도 관광단지, 수사대저 관광단지, 이게 문화탐방 지역, 또 물레길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충주댐이 막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됐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었느냐?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장락철도를 이설한다고 얘기를 했고, 단양 우회도로를 건너떠담을 해서 이렇게 이설하겠다고, 옮기겠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정치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전부 비닐공짜 공약으로 끝났거든요. 또 돈이 뭐 1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3천억, 4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날 교수가 표기 위한 비닐공짜 공약이 아닙니까? 저 그러길래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더니 진짜 장락철도가 옮겨가대요. 저기 단양 우회도로가 가대요. 왜 그러느냐? 단양은 우회도로를 해야지만 건너도담을 개발할 수 있고 택지난을 해소할 수 있고, 제천도 마지막 남은 동쪽을 개발해야지만 제천이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천의 중심지가 옛날에 어디였습니까? 동명학교 로타리 거기가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해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청전동 의림지에 올라가는데 편편한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가부수야. 위에는 이만하고 밑에는, 그러니까 남쪽이 개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16대 때 남쪽을 개발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장락철도가 이설되면은 철도를 걷어내고 교동, 장락동, 신백동, 두학동 이쪽에 도시계획을 가시해서 새로운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제천 시장님하고 얼추 얘기를 끝내놨습니다. 맞죠, 시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청풍호 하다 보니까 뭐 단양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단양도 이제 그 수중보를 딱 맞고 나면은 거기에 무슨 호수 하나 생겼죠. 뭐 이태계 호라든가 뭐 하여튼 생기면은 이제 그거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단양이 제천보다가 조금 소외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단양은 명별로 맞춤형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산천 뭘 개발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몇 년을 생각해도. 그래서 요즘 생각난 게 어상천은 농업 체험 관광지로 만들겠다. 다른 지역은 뭐냐? 물과 산. 영천 같은 경우는 구인산을 비롯해서 그때 뭐 하는 거 뭐니까 래프팅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관광지로 단양은 개발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작년에 우리 제천 단양에 읍면지역 종합개발계획 또 한 3계리 4계리를 포함해서 경제개발계획 이것을 몇 개나 가져온지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천시 단양군 각 읍면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예를 들어서 공양으로만 하면 구곡, 마곡 이쪽에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그죠? 그쪽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농촌 경제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동안 한 것을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까 선거법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한 얘기를 제가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후보들은 저를 보고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물러가야 되지 않느냐, 용퇴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용희 선배님이 연세가 몇인지 압니까? 네? 아니, 네. 이용희 선배님 같이 하려면 앞으로 3번 더 해야 돼요. 청주에 홍재영 의원님이 76인가 5인가 그래요. 그 양반이 지금 하면은 80이나 80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분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2번을 더 해야 돼요. 여기에 젊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00m를 달릴 적에는 자기 기록 가지고 1등이 되느냐 2등이 되느냐 세계 신기록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록 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면은 뛰는 게 다 가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옆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버리면 넘어지면 2등 하는 사람이 2등 하지, 그죠? 젊은 양반들은 꼭 앞에 가는 사람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진 다음에 2등 할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국회 정치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전문 양반들 정치하려면 자기가 피눈물 나도록 노력하고 유권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양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민들로부터 단양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광호는 나이가 많아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젊은 양반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 있고 젊은 양반들의 노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물러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무능한 정치인이고 구태의연한 정치인이라면은 요즘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것 쭉 보면은 후보자 당사자가 하는 여론도 쭉 보면은 제가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더블 스코어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제천 시민이 바보입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서 그분들로부터 지지받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와주신 각 그 기관단체 장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이는 간척이라고 그랬습니다. 힘보다가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 두 번 가서 안 되면 제가 초선 때 옥순대교를 건설하듯이 초선 때 14번 만에 옥순대교 건설을 승낙받듯이 저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어디엔가는 송광호 묘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묘를 보고 야 저게 누구 묘야? 송광호 묘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정치할 적에 뭔가 제천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혹시나 제가 아들이 하나고 딸이 셋인데 우리 아들이 제천 단양 와가지고 아버지 고향이라고 마지막 뭐 걔도 당신이 누구요? 예, 저희 선친이 송광조 호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아들한테 맞아. 자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어. 정말 제천 단양 고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중앙에 가서는 송곳처럼 바른 소리도 하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었어.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에서 지역구 사선 의원이 어떤가를 아마 체험한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없었으니까. 지역구 사선이면은 어느 레벨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반열에 쓴 겁니다. 능력이 주어진다면은